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미국의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의 싸움이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산핵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죠. 탄핵 정국 관련해서 살펴볼 포인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TM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ATM기를 요즘에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죠. 모바일 거래로 거의 이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TM기가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 ATM기가 은행에서는 줄고 있고 편의점에선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이버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이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더 많은 성장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서비스만 4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6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오늘부터 심리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볼턴 전 보좌관이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죠. 그래서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잡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행을 택했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한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혹은 미국의 경제 성과를 상당히 자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무역 합의를 비롯한 경제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경제 성과를 강조한 것이 탄핵 심판 관심을 돌리려는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분석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핵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하원이 22일부터 이틀간 탄핵 이유를 설명하는 게 첫 절차입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만큼 또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하고요. 증인 채택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토론을 거친 뒤에 상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집권 공화당이 53석으로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자의 51%는 상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한 48%에서 9%의 인원은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죠. 말 그대로 반반 정도의 의견이 팽팽하게 이제 갈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가를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미국 전국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옵니다. 이 탄핵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이 탄핵 이슈가 별로 체크하지 않아야 될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핵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탄핵 국면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0면 금융 재테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제 ATM기는 은행보다 편의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ATM기의 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과 편의점의 ATM 수 추산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은행 5사 같은 경우 2017년에 약 34,200대 ATM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4,400대로 약 4,000대 정도 감소했고요. 편의점은 다릅니다. 편의점은 2017년에 23,700대 정도만 ATM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28,700대까지 약 5,000대 정도 ATM기가 증가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GS25 같은 경우에는 17,000대로 최대 규모로 이제 ATM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유를 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저금리라든지 뭐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익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ATM기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모습이고 ATM기 한 대가 뭐 얼마나 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설치 비용은 1,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문제는 유지 비용입니다. 연간 유지 비용이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ATM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럼 편의점은 이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왜 ATM기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바로 고객 유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러 편의점을 찾은 고객이 돈을 인출하면서 편의점의 다른 식품이나 이런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은 윈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편의점의 수수료 혜택 등을 비롯한 제휴를 적극적으로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 편의점에서 많은 은행에서의 그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GS25는 신한, KB, 우리, 광주 대부분의 은행에 출금 수수료 면제하고 있고요. CU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와 대구은행, 유아타증권에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부산은행 등에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수수료가 무료인 편의점의 ATM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그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은행도 별도의 ATM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대료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과 편의점 업체의 이런 협업들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편의점 업계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여파도 대부분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어제 약세장에서도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은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네이버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이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그 사업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 해외로 영토를 넓히는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친숙할 수 있는 게 그 라인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죠. 글로벌 실사용자 1억 6,400만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라인이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억 돌파 앱은 스노우입니다. 카메라 앱이죠. 글로벌 다운로드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라든지 이런 고양이의 그 이모티콘을 귀엽게 사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널리 쓰이고 있는 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B612입니다. 역시 카메라 앱이죠. 글로벌 다운로드 3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약간 이제 뽀샤시하고 이쁘게 나온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쓴다고 하면서 좀 유명해진 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페토입니다. 이 앱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앱인데 3D와 AR 기반의 SNS입니다. 글로벌 가입자 1억 800만 명을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확보했습니다. 앞서 카메라 앱들과는 다르게 그 사진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와 닮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 모양을 움직일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해외 성장 앱을 확보하면서 성장 여력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제페토 같은 경우 얼굴을 수정할 때는 무료입니다.
합니다. 하지만 옷을 입히거나 배경, 동작을 넣으려면 유료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인기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입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을 통째로 매각해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업체의 강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해외 이용자 비중이 현재 8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지난달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4개국 기준으로 라인의 신사용자를 확보하는 모습,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노우, 삐유길리라든지 그다음에 제페토와 같은 신규 앱이 고성장을 거두면서 해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종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국내 광고 시장이 회복되면서 네이버의 PC와 모바일 광고 매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미국으로 넘어왔다라는 이슈, 그리고 IMF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을 좀 조정하는 모습들, 해외 글로벌 성장률을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의 바닥이 어디서 잡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